안녕하세요. 비즈노 유튜브 대학 운영자 민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노 유튜브 대학 운영자 조기선입니다. 조기선 이사님, 비즈노는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 관련 노하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또는 약자 기업이 고객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이나 마케팅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튜브 대학 프로덕트 런치 기법을 새롭게 도입해서 비즈니스가 다시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 네네. 증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요거는 저희가 올해 불과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공개 세미나를 하는데 예. 그 세미나 때 뭐 한 번 세미나 개최할 때마다 한 100명 정도 회원분들이 이렇게 꽉꽉 자리를 메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분명히 올해 초만 하더라도 비즈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면 20명 고객을 모으기도 힘들었는데요. 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8월, 9월, 10월 연속해서 100명 이상을 고객을 모으셨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공개 세미나를 매달 했는데 참 네. 그때마다 이 세미나 할 때마다 20명 뭐 자리를 그렇죠. 예, 채우기도 참 힘들었고 뭐 다양하게 기존에 했던 방법대로 밴드 공지도 하고 메일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세미나 공지하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도 공지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20명 이상 모으는 게 참 일이었어요. 정말 예, 스트레스였죠. 예, 많은 네. 기업들이 그런 네, 네. 고민을 안고 근데 있죠. 이 프로덕트 런치 마케팅 기법을 이제 적용을 하면서 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뭐 매번 공개 세미나 100명 100명 이상, 이상. 예, 선착순 대단하죠. 마감이라는 예. 그런 성과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도대체 프로덕트 런치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온라인으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매출을 올리는지 그 노하우를 전부 공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 볼까요? 네, 프로덕트 런치가 지금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마케터로서 15년 이상 비즈니스 현장에서 뭐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면서 전국의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분들 또 중소기업의 오너들 전문직 저희처럼 뭐 컨설팅 또 강의 코칭 하시는 그런 분들 또 뭐 변리사 변호사 의사 다양한 예, 직종의 분들과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예. 예, 갈수록 마케팅이 어렵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 어렵다고 하십니다. 예, 그렇죠. 비용도 늘어나고 예. 또 그 광고를 해야 할 매체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디에다가 광고를 무엇을 내야 할지 ROI가 좋을지 네. ROI라는 거는 이제 투자 광고, 대비 예, 효율이요? 투자 대비 효율을 말하는데 그걸 측정하기도 어렵고 뭐 막막하다. 예. 또 네이버의 또 블로그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으로 늘 상위 노출했던 분들도 이제 거의 막혀버리고 네.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 뜬다 하니까 또 그쪽에 이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죠. 예, 지금 또 다니면서도 정작 내 비즈니스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 하시고 또 성과가 미비합니다. 예. 기존의 마케팅으로 물건을 파는데 한계를 느끼셨다면 그리고 계시다면 예. 지금부터 소개되는 프로덕트 런치가 완전 온라인에서 물건을 자동으로 팔리는 예, 예. 이 프로덕트 런치 마케팅이 해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사실 10월에 저품질 대란이 일어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파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네네. 국내에서 8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유했던 네이버가 얼마 전에 확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통계에 의하면 구글이 다음을 가뿐하게 제치고 약 37%를 차지했어요. 무려 600% 이상 성장했거든요. 네네. 프로덕트 런치 마케팅이 국내에서는 생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미국, 일본에 앞서가는 마케트들은 프로덕트 런치 마케팅을 활용해서 단기간에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마케팅의 왕도라고 불리는 이 프로덕트 런치. 이 방법을 알면 인터넷으로 고객을 모으고 물건을 파는 고민에서 완전 해방될 수 있어요. 네네. 예. 오늘 조기선 이사님과 함께 프로덕트 런치로 온라인 마케팅을 성공시키는 노하우를 철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볼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지금처럼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없죠. 과연 있었을까요? 없죠. 예.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또 방법에 따라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안 전국의 잠재 고객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대는 그게 예, 가능하죠. 가능하죠. 전혀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개인도 얼마든지 온라인 마케팅으로 브랜드를 확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SNS가 일반화되고 또 네트워크로 개인과 개인이 연결된 시대에 프로덕트 런치가 금세기 최고의 마케팅 기법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찬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10년 후에도 프로덕트 런치를 능가하는 마케팅 기법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럼 프로덕트 런치는 과연 무슨 뜻이에요? 네, 프로덕트 런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건을 판매 개시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프로덕트, 예. 상품이나 물건이죠. 예. 런치, 그러니까 론칭한다. 그래서 상품을 판매 개시한다. 예. 프로덕트 런치는 한 10년 전에 미국의 제프 워커라는 마케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케팅 기법입니다. 그렇죠. 프로덕트 런치 온라인 자동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당신이 휴가를 떠난 사이에도 당신이 잠을 자는 사이에도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는 것을 확인하시기만 하면 돼요. 네. 더 이상 매출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온라인 자동 판매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죠. 말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프로덕트 런치 마케팅에 적합한 업종이 따로 있나요? 네. 프로덕트 런치로 물건을 팔려면 먼저 물건이 있어야 돼요. 네, 네. 물건요. 예.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업종. 예. 근데 단순히 무슨 뭐 물건뿐만 아니고 노하우 계열도 해당이 됩니다. 네, 노하우, 그렇죠. 특히 전문 직종들, 예. 또 고가의 상품들, 설명이 필요하거나 가치 전달을 특별히 해야 하는 그런 물건이나 서비스, 아이템, 뭐 노하우 계열의 상품이라 그러면 프로덕트 런치로 얼마든지 온라인 마케팅에서 자동으로 물건을 팔리도록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네. 예, 팔리지 않는 프로덕트 런치 해당이 안 되는 상품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거의가 다 적합한데 예.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라 그러면 뭐 단순한 저가의 상품들, 저가의 생필품, 상품. 예. 굳이 단계를 둬서 설명을 두지 않아도 팔리는 것들, 예. 네, 가격으로 경쟁을 한다거나 뭐 그런 상품들은 굳이 프로덕트 런치를 구사하지 않아도 되겠죠. 저가이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럼 구체적으로 프로덕트 런치를 어떻게 전개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프로덕트 런치라는 거는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물건이 팔리도록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시스템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동으로 물건이 팔리기 위해서 우리는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3단계요. 프로덕트 런치는 3단계로 시나리오가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예. 첫 번째가 모객. 모객, 잠재 고객을 모으는 겁니다. 네. 모객 단계. 두 번째가 교육 단계죠. 교육. 그래서 예. 모객한 교육을 바로 판매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리고 나서 3단계 그때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모객, 교육, 판매 네. 이렇게 3스텝이 있네요. 네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4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네. 1단계 모객, 프레 론치라고 하고요. 2단계 교육, 리레이션십, 3단계 판매, 론치, 4단계 애프터 케어, 포스트 론치라고 해요. 4단계 애프터 케어 포스트 론치는요.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나 구매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통해 관계성을 깊이 있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네네. 예. 1단계 모객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전에 먼저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 모객을 위해서는 랜딩 페이지를 구축해야 하는데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프로덕트 런치 1단계 모객에서 이제 예. 잠재 고객의 리스트를 모으기 위해서 랜딩 페이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게 되죠. 이제 첫 1단계에서 랜딩 페이지는 말 그대로 이제 인터넷을 떠도는 고객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도착하게 되는 페이지. 이걸 랜딩 페이지라고 하죠. 예. 비행기가 착륙한다 하는 의미의 랜딩이에요. 말 그대로. 네. 홈페이지와는 이제 별개로 원 페이지짜리로 만들어진 한 페이지요. 잠재 고객을 모으기 위한 목적.
만들어진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세일즈가 아닌 잠재 고객의 리스트만 모으는. 그렇죠. 여기는 지금 페이지죠. 1단계이기 때문에 예. 랜딩 페이지는 세일즈 페이지와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예. 옵트인 페이지라고 하는데 옵트인 예, 그 두 가지로 나뉘죠. 예. 네. 잠재 고객의 반응을 높이는 랜딩 페이지의 구성 요소가 있죠. 네, 그렇죠. 예. 랜딩 페이지 그냥 만들어 놓다고 해서 잠재 고객이 그 사이트에 방문해서 내 이름하고 이메일 연락처 남기겠습니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요즘 예. 같은 정보 시대에 그렇죠. 절대 안 예. 남기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는 한 5가지 구성 요소가 예. 잘 버무러졌을 때 효과적으로 잠재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예. 많이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이요. 그러니까 제목이죠. 중요하죠. 랜딩 페이지의 가장 상단에 오는 제목, 네. 타이틀을 어떻게 갈 거냐. 네. 그리고 서브 타이틀. 서브 서브 타이틀. 타이틀만으로는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보완해주는 서브 타이틀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본문. 본문. 본문은 이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가치 이런 네. 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요거는 또 뭐 인덱스처럼 네. 번호를 표시해서 알기 쉽게 목록으로 막, 표현하는 예, 것도 그렇죠. 방법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객의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남길 수 있는 메일 주소나 이름이나 그렇죠. 고객 등록 양식 폼이 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위에 카피가 좋아도 이 고객 등록 양식 폼이 없으면 이건 랜딩 페이지가 아니죠. 그렇죠. 랜딩 페이지의 목적은 고객의 리스트를 얻기 위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자, 타이틀, 서브 타이틀, 본문, 그리고 고객 등록 양식 폼, 옵트인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또 끝으로 5가지, 예, 한 이제 가지 더요. 4가지만 얘기했죠. 예,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하는 예. 어떤 메시지. 메시지. 지금 바로 전화 다운로드, 지금 바로 회원가입, 지금 그렇죠. 바로 신청하기.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고객이 랜딩 페이지에 와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행동하기를 원하는지를 문장으로 명확하게, 5가지. 강하게 예. 표현을 하는 것. 랜딩 페이지의 5가지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타이틀, 서브 타이틀, 본문, 고객 등록 양식, 행동 요구. 네네. 이렇게 5가지죠. 그렇죠. 예. 랜딩 페이지에서는 역시 타이틀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 전단지 경우를 보더라도 소비자가 읽을지 읽지 않을지에 판단하는 시간은 불과 0.5초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판단을 하죠. 예, 그렇죠. 성공의 72%는 타이틀에 의해 정해진다고 해요. 네네. 예.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타이틀을 쓰는 게 고민이에요. 그렇죠. 사실은요. 많이 어려워하시죠. 초보자들도 효과적으로 타이틀을 쓸 수 있는 카피라이팅 노하우를 한 가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러면 예. 이제 비즈노에서 예. 이제 그 프로덕트 런치하면서 만들었던 랜딩 페이지 아예 사례를 좀 보면서 그래요? 말씀드려볼게요.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비즈노에서 이번에 프로덕트 런치를 하면서 만들었던 랜딩 페이지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랜딩 페이지의 5가지 구성 요소를 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 타이틀이 이거죠. 7주 만에 당신의 상품을 완전 자동으로 팔리게 만드는 프로덕트 런치 기법. 타이틀. 이게 이제 타이틀이에요. 제일 큰 거요. 네네. 네. 타이틀에는 가능하면 숫자를 포함해서 7주 만에 뭐 이런 7주. 표현들, 단 3일 만에 예.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고통으로부터 탈피하거나 예. 또는 쾌락을 추구하는 쪽에 이제 표현을 쓴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7주 만에 온라인에서 완전히 자동으로 물건이 팔리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예. 그리고 서브 타이틀은 그 밑에 있거든요. 예. 이 방법을 알면 원하는 때 원하는 그 매출을 완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다. 비록 당신이 마케팅 초보라 해도 고객 리스트가 없어도 네.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뭐 이런 이제 서브 타이틀로 타이틀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헤드 카피를 보완하는 헤드카피를 역할을 보완하는 하죠. 거죠. 예, 그래서 뭐 비록 당신이 전혀 뭘 돈을 들이지 않아도 예. 이거는 뭐 고통이 없는 거죠. 마케팅 뭐 몰라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서브 타이틀로 됐고요. 예. 그리고 고객이 얻는 이득. 이제 밑에 보면 1강, 2강, 3강에서 이러한 내용이 전달됩니다. 해서 알기 쉽게 1강, 2강, 3강으로 정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옵트인이죠. 고객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폼. 예. 여기 저희는 이제 이름과 이메일을 요청하는데 예. 대체로 랜딩 페이지에서는
고객의 이메일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외국에서는 굳이 이름을 갖다가 입력하지 않고 이메일만 입력해도 그렇죠. 되는 옵트인 페이지가 네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2단계 교육 단계에서 우리는 메일로 고객과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사실 메일 주소만 있어도 있으면 되죠. 충분하죠. 있으면 충분하죠. 네. 미국이나 일본의 마케터들은 이메일만 요구를 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름까지 요청을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지금 바로 동영상을 무료 신청하기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요청을 합니다. 예. 네.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자면 예. 여기 이제 가운데 보면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랜딩 페이지에도 동영상을 삽입을 하게 되면 잠재 고객의 데이터 베이스를 리스트를 확보할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그렇죠. 통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텍스트만 가지고 랜딩 페이지를 갖다 구성을 했는데 요즘은 거의 다 동영상으로 랜딩 페이지를 구성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여기에서는 잠재 고객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가치 있는 노하우 계열의 정보 네.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아, 이런 이거 오퍼라고 하는데 이런 특전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재 고객이 거부하기 어려운 신청하지 않고도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오퍼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오퍼는 어떤 것이 좋아요? 오퍼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잠재 고객이 정말 그러니까 잠재 고객에게 유익한 예. 내 상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고객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특전. 특전이죠. 그래서 예. 이 무료로 제공되는 오퍼에 따라서 본 상품의 그 세일즈, 클로징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무료로 제공되는 오퍼를 가치 있는 오퍼를 만드는데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오퍼, 뭐 소책자라든가 어떤 텍스트로 된 거를 많이 이렇게 줬었는데요. 그렇죠. 요즘은 동영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비즈노도 초창기에는 뭐 거의가 다 PDF 파일, 뭐 리포트, 네. 소책자 형태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 이런 오퍼를 디지털 영상으로,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그렇죠. 다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오퍼는 이류 카피라이팅도 커버할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헤드카피 다음에 중요한 게 오퍼라고 하거든요. 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뛰어난 카피라이팅이라 할지라도 오퍼의 내용이 이류라면 팔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다 퍼주면 고객이 구매를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네. 노하우를 공개해버리면 경쟁사에서 흉내낼 수가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저도 초창기에 좀 그런 의문을 했었고 그런 네.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비즈노에서도 예를 들어 프로덕트 런치가 우리 상품인데 이걸 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공개하면 세미나에 안 오지 않느냐. 그죠? 노하우를 다 특히 세미나에 안 올 것 같다. 뭐 또 경쟁사에서 다 보고 흉내낼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그런 노하우를 공개하는 걸로 굉장히 꺼려하시는데요. 두려워하시죠. 예. 예, 그럴 필요 없는데. 네. 예. 근데 이게 참 책도 읽어본 사람이 읽는 거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얘기 있죠. 예. 네, 그런 것처럼 프로덕트 런치는 네. 인간의 행동 심리학 그리고 구매하는 그 패턴 이런 것들이 결합된 매우 과학적인 마케팅 기법입니다. 그렇죠. 네. 예. 여기에서 그 인간의 행동 심리 중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인간의 심리가 있거든요. 인간관계에 통용되는 기벤테이크요. 네. 뭔가 인간은 도움을 받았으면 뭔가 보답을 하고 갚고 싶어하는 갚고 싶어하는 심리죠.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무료로 받았다면 예.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정보를 남겨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기브 앤 테이크, 보답의 심리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고객을 도와준다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라고 하겠습니다. 반복성의 원리라고 하죠. 인터넷 마케팅의 최강의 전략은 사실 막 퍼주는 것이에요. 도와주는 거죠. 주고 또 주셔야 돼요. 예. 보답의 원리는 인터넷 마케팅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는 아무리 많은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다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통해 잠재 고객, 모객에 성공했다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 이제 프로덕트 런치의 3단계 고객을 모았다. 그럼 이제 모객을 했죠. 1단계죠. 1단계. 예. 예. 3단계 중에 제일 첫 예. 1단계 모객 예. 랜딩 페이지에서 정말 마구 그냥 뭐 와 이렇게까지 줘도 되는 거야 할 정도로 기대를 그냥 뛰어넘는 그 고객들이 기대치를 확 뛰어넘는 그런 정도의 매력적인 오퍼 가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을 때 네.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뭐 전국에 있는 잠재 고객의 리스트를 대신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예. 전국에 있는 잠재 고객의 데이터베이스가 나에게로 쌓인다. 프로덕트 런치의 가장 큰 메리트예요. 그렇죠. 강점이고 네. 전국의 고객의 고객이 나를 리스트를 먼저 찾아오도록 관심 있는 만드는 고객이죠. 그것도 네. 관심 있는 잠재 그렇죠. 고객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그 고객의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는 모은 이제 고객의 리스트요. 그렇죠. 그 예. 리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이라는 단계로 교육이요? 들어갑니다. 네. 근데 여기서 교육이라는 거는 예. 뭐 내 상품을 바로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여기서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육 단계에서 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관계를 네. 구축이요. 관계를 구축한 뒤에 이제 물건을 판매하게 되는 건데 예. 이 관계 구축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음,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요. 공감대 네. 형성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 거죠. 신뢰 관계를 구축이요. 네네. 교육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파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뢰와 공감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프로덕트 런치 1단계에서 잠재 고객의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예. 자, 2단계는 이제 스텝메일이라는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죠. 스텝메일을 통해서 교육, 즉 고객과의 관계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3단계의 판매는 뭐 저절로 해결된다고 볼 수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나요? 교육 중요하고요. 네. 모객 중요하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모객이 제일 네, 중요하겠죠. 모객이 제일 중요하죠. 예. 뭐 안 중요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 스텝메일을 활용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케팅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케팅 교재를 권해도 팔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교육을 통해 신뢰관계를 쌓고 마케팅의 중요성과 마케팅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비로소 판매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내일은 스텝메일을 활용해서 고객과 관계를 구축하여 굳이 상품을 세일즈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판매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핵심 노하우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2부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노 유튜브 대학 운영자 민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노 유튜브 대학 운영자 조기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즈노 유튜브 대학의 프로덕트 런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물건이 팔리도록 만드는 프로덕트 런치의 프로세스는 모객, 교육, 판매 3단계로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랜딩 페이지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혹시 보지 못하시는 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프로덕트 런치 2단계 교육에 대해서 조기선 이사님께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2단계 교육 단계인데요. 네. 온라인 자동 판매 시스템 프로덕트 런치의 2단계 과정 교육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내 상품을 판매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잠재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뢰 관계요. 네. 유익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주는 것은 신뢰와 연결이 되고요. 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요. 2단계 핵심입니다. 2단계 교육 단계에서는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말고 신뢰와 공감대를 얻어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네네. 200%
공감합니다. 네.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아직 구매 의사가 없는 상태의 고객에게 물건부터 팔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온라인 마케팅을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네. 그럼 신뢰와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랜딩 페이지에서 잠재 고객의 리스트가 확보됐다면 네. 이제 이번에는 스텝메일이라는 솔루션, 스텝메일이요. 네, 스텝메일이라는 솔루션을 사용해서 네. 네,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온라인 자동 판매 시스템 프로덕트 런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요 스텝메일이라는 솔루션이에요. 그렇죠. 네. 예. 비즈노에서는 이제 비즈노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유일하게, 예, 예. 스텝메일 솔루션을 또 일본 최대 규모의 스텝메일 회사와 그렇죠. 공식으로 계약을 맺고 예. 사용할 수가 있게 됐죠. 예.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민 소장님의 역할이 컸는데 예. 스텝메일을 국내에 도입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뭐 어떤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지금부터 한 20년 전 제가 일본에서 대학원을 졸업했을 당시 지도 교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일본어로 말씀드릴 테니 네. 조기선 이사님께서 통역 좀 해주시겠어요? 일본어? 예. 그럴까요? 민상. 민상과 유가쿠 시행어 우케로 토끼 복구와 간니 가카때 기보 우시났다노. 아, 그 이제 교수님이 우리 민상에게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저에게요. 예, 민상이 입학 시험 볼 때 그 선생님이 이제 암에 걸리셔서 예, 희망을 잃고 있었다. 소추교마대 기미오 오시에로 지신가 나쿠때 기미오 유가쿠 사세루까 나얀다노. 졸업할 때까지 예, 끝까지 가르칠 자신이 없어서 입학을 시킬까 말까 고민을 했었다. 이마 이치방 요이 세세끼대 소추교 됐기 때 혼돈이 우레시쿠 오모우. 아나타노 오강에대 와다시모 겐끼니 나다시 마다 있기 때 이르노. 근데 최고의 성적으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 또 우리 민상 덕분에 건강도 회복했고 살게 됐다. 예. 민상 히도츠 오네가이가로. 민상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これから人々の幸せのために私の教えを伝えてくれたら嬉しい。 앞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이 가르침을 전달해주면 좋겠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예, 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은사님인데요. 네네.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졸업을 하고 일본의 광고회사를 다니면서 한 10여 년 정도 일본에 있었고 한국에 와서도 광고회사로 계속 있었고 그동안 저는 바쁜 일상에 쫓겨서요. 은사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 나이 어느덧 50살이 되었어요.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이제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덕트 런치를 국내에 도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프로덕트 런치의 가장 심장부에 해당되는 스텝메일이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전문가와 함께 몇 년 전부터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늘이 저를 도와서 일본의 스텝메일 업체와 인연이 닿아서 지금은 한글로도 사용이 가능한 스텝메일을 국내 최초로 보급하게 되었어요. 야, 예, 인연이고 운명이네요. 얘기를 예. 딱 들어보니 저도 일본에서 대학을 또 그렇죠. 예, 유학 생활을 했고 8년 동안 생활을 한 덕분에 오늘 또 이 통역을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로 통역 정말 많이 했었는데 조기선 대표님은 이사님은 전문가잖아요. 일본어. 예, 이제 1호 통역으로 먹고 살았죠. 그렇죠. 네. 저 상대도 안 돼요. 제가. 그리고 뭐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 관련된 책을 또 제가 번역을 하면서 비즈노를 시작하게 된 네. 계기가 된 건데 우리가 그렇게 일본 통이라는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그렇죠.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DRM이나 프로덕트 런치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아주 디테일하고 세분화돼서 그 각
그 업종마다 잘 적용해서 정말 성공 사례가 많거든요. 많죠. 네.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는 없고 예, 이미 비즈노가 검증이 됐죠. 처음이죠. 네, 이게 이제 예. 검증 성공 사례가 검증이 됐고 그렇죠. 우리가 벤치마킹 하기에 너무 수월하고 좋은 사례들이 사실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미국이 원론이나 이론을 정립하는 것을 갖다가 잘 한다면요, 일본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네, 같아요. 정말 일본인들이 이렇게 세분하게 잘해요. 대단하죠. 네, 네. 제가 일본의 광고 회사를 깜짝깜짝 다니면서도 놀라죠.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좋은 점을 다 갖추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능력도 뛰어나고 이론을 근거로 세부적인 것을 벤치마킹해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네, 네. 보여요. 이게 또 관건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그대로 한다고 해서 통하는 것도 아니고, 예, 한국만의 어떤 사례를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야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아무리 일본에서 공부하고 DRM을 연구하고 프로덕트 런치를 했다고 해도 그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는 안 되죠. 네, 네. 그는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는 있죠. 예. 네. 그러나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프로덕트 런치를 그렇죠. 적용할 때 너무너무 도움이 되죠. 예, 그 사례를 기본으로 해서 예.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로덕트 런치를 지금 벌써 많이 꽤 이제 컨설팅도 했고 네.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번에 사례들이고요. 여러분 민희사님한테 좀 질문을 해볼게요. 저한테요? 스텝 메일이 네. 이제 스텝 메일 오늘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스텝 메일을 알고 네.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스텝 메일하고 일반 메일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스텝 메일과 일반 메일의 다른 점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외국에서는 메일이 없으면 인터넷 마케팅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유독 메일을 갖다가 하다못해 어떤 분들은 스텝 메일이 스팸 메일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스팸 메일, 스텝 메일. 네. 그런데 반면 우리나라에서 고던의 아침이라고 아세요? 네, 알죠. 네.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야, 거의 뭐 몇백만인가? 350만 명이 350만 명.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리스트가 350만 명이 있다는 거는 메일을 갖다가 읽는 분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메일이라도 읽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또 메일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죠. 또, 예.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SNS,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메일 매거진만은 꿋꿋하게 없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페이스북 전문가도 메일 매거진, 메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네네. 예. 네. 아까 스텝 메일과 메일 매거진의 어떤 차이점을 말씀하셨죠? 다른 점. 예. 네네. 스텝 메일이란 메일 매거진에 등록한 사람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일을 자동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에요. 네네. 요 화면 보시면 예. 아, PPT 화면 그렇죠. 자료 보시면 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예. 메일 매거진에 등록한 사람에게 제가 만약에 7일을 설정했다면 7일에 걸쳐서 매일 하루에 한 통씩 원하는 시간에 메일을 발송할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통씩 일주일 간격으로 한 통씩 보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일 메일 매거진을 발행한다고 해요. 통상적인 메일 매거진의 경우 오늘 메일 매거진을 등록한 고객에게 어제 발송한 메일 매거진을 보내고 싶어도 오늘 이후에 등록해 사람에게는 그것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읽을 수도 일반 없고요. 메일은, 네. 예. 만일 어제 메일이 당신에게 아주 소중하고 고객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었어도 모든 고객이 읽었으면 하는 그런 메일이라도 오늘 이후에 등록한 사람들은 그것을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스텝 메일은 틀려요. 스텝 메일은 언제 메일 매거진에 등록하더라도 같은 내용을 같은 간격으로 발송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모든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스텝 메일이에요. 네. 스텝 메일이 일반 메일링하고 뭐 어떻게 다르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스텝 메일은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가입한 회원 또 뭐 한 달 후에 가입할 회원도 내가 전달해야 될 내용을 순차적으로 보내서 받아볼 수 있게 한다. 1년 뒤에도 네, 가능하고요. 1년 뒤에도 가능하고요. 예. 예. 그리고 원하는 때, 뭐 원하는 기간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메일도 되는데 예. 스텝 메일이 일반 메일하고 다른 점이 원하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가입한 회원이나 한 달 후에 가입한 회원이나 뭐 1년 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 단계에서 꼭 스텝 메일이 필요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프런트에서 필요하죠. 네. 예. 그리고 스텝 메일 관련해서 또 가장 많은 질문이 네. 몇 단계 시나리오를 보내는 게 가장 뭐 효과적이냐 예.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이것은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예요, 사실은요. 네. 등록자에게 메일을 몇 번 보내면 좋을까? 몇 번을 보내야지만 교육이 되고 세일즈로 연결될까? 예. 일반적으로요, 7회, 14회, 21회 등으로 7회 배수로 설정해서 보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네. 예. 짧게는 7회, 길면 21회. 어떤 고가의 상품일수록 21회 길게 보내요. 그러나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사실 비즈누도 처음에는 7단계로 시나리오를 7단계 구성했잖아요. 네, 7단계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의 성격상 7단계는 좀 길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 이번에는 프로덕트 런치를 3단계로 네. 만들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3단계로 이제 예. 저희가 줄여봤고 예. 처음에 했을 땐 7단계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미국이나 일본의 그 스텝 메일 받아보면 14단계, 그렇죠. 많게는 21단계 정말 예 그렇게 받아봤는데 조금 우리나라는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이 예. 부분은 조금 더 어차피 나 지금 구매할 거거든. 이거 빨리빨리 좀 빨리빨리. 세일즈 해줄래? 뭐 이런 성향이 좀 강하게 느껴져서 예, 이번에 그렇죠. 3단계로 줄여봤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이제 네. 2단계 스텝 메일을 통해서 신뢰와 공감대를 얻어가야 되는데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전문가적인 정보를 제공해라 했는데 이 정보는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텍스트에서 이미지, 또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된 형태에서 지금은 뭐 거의가 다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예, 텍스트 잘 안 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텍스트와 동영상을 병용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예. 네네. 한번 구글 부사장 겸 이 유튜브 글로벌 헤드이신 로버트 킹코 씨가 가까운 미래를 갖다 예언을 했어요. 이 PPT 이분이신가요? 예. 네. 네. 그 영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영어가 좀 약해요. 뭐 이거 영어까지 해야 되나요? 예. 네, 먼저 한글 해석을 좀. 인터넷 트래픽의 90%가 온라인 비디오가 될 것이다. 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90% of traffic will be video. 맞나요? 네. 일본어도 네.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존경스럽네요. 이 말은 세계 인터넷 유저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히 말하면 검색 결과 약 9할이 유튜브를 비롯해 온라인 비디오가 표시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거든요. 네네. 뭐 작년부터 더 본격화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동영상 쪽으로. 동영상의 시대라. 네네. 이분이 말을 했다는 거는 구글이 세계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네. 스토리텔링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교육 단계에서 잠재기에게 보여주는 것과 상품만 알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네. 가령 상품을 파는데 상품에 대한 정보만 주는 것과 스토리텔링을 보여주는 것. 네. 이 스토리텔링이 동영상으로 보여질 때 정말 막강하더라고요. 막강해요. 이게 텍스트만으로 전달될 때 하고 예. 동영상으로 전달될 때 그 정말 느낌도 다르고 공감대가 다른데 스토리텔링 네. 강력하죠. 우리 한번 네. 그러면 스토리텔링 괜찮은 사례를 좀 하나 볼까요? 네, 나온 한번 김에. 소개해 주세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된 그 스토리텔링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본 사람 중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네, 저도 눈물이 좀 났어요. 저도 네. 가슴이 찡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스토리의 강력한 힘이에요. 상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면서 상품의 가치가 전달되는 것을 갖다가 아시잖아요. 네.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 그렇죠. 스토리텔링의 메리트는요. 1. 잠재 고객의 심리적 장벽을 제거할 수 있어요. 2. 판매로 연결이 돼요. 3. 고객과 견고한 관계를 만들 수 있고요. 4. 용도가 다양해요. 네. 지금 보신 스토리텔링 영상은 고객의 후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인데요. 네. 조이사님, 스토리텔링도 어떤 법칙이 있지 않나요? 아, 있죠. 예. 스토리텔링의 목적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건데 네. 여기는 어떤 그 검증된 공식 같은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네, 이 네. 공식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면 공감대를 얻기가 쉽죠. 예, 예, 일명 신화의 법칙인데요. 신화의 법칙. 예, 헐리우드 영화 시나리오가 다 이 신화의 법칙을 잘 따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일종의 그 영웅의 탄생 스토리 같은 건데요. 이게 참 단순하면서도 이거 보다 보면 매번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영화 헐리우드 영화들 다 이 신화의 법칙에 이거에서 만들어졌죠. 네네네. 예. 사실 스탠메일에서도 이 신화의 법칙을 가장 많이 써요. 네. 예. 랜딩 페이지에서 저는 지금 성공했습니다.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고객의 주의를 단번에 끌면요. 주의를 끌어서 등록된 고객에게 스탠메일로 첫 번째 나는 누구누구다 라는 자기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예전에는 잘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갖다가 전달해요. 네. 세 번째는 멘토를 만났다는 내용, 네 번째는 그 후로 성공하기 시작했다는, 다섯 번째는 내가 성공한 방법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더니 그들도 역시 성공했다는, 네네. 여섯 번째는 지금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었다는, 일곱 번째는 드디어 세일즈, 판매를 하게 되죠. 이것이 신화의 법칙의 기본 틀이에요. 네. 이 신화의 법칙을 사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유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네. 우리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뭐 나보다 원래 처음부터 잘났다거나 그죠? 부자였다거나 그런만 예, 부모님이 잘 만나서 뭐 금수저였다거나 저랑 이렇게 되면 네. 딴 사람이라고 그렇죠. 다른 생각하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공감대 형성이 어렵죠. 그래서 시작이 네.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오히려 나는 당신들보다 더 못한 사람, 못났거나 능력이 없었거나 오히려 굉장히 평범했다. 당신과 동일한 아픔을 사람이다. 갖고 있다. 그거죠. 라는, 예. 예. 그렇게 해서 평범한 일생을 보내다가 뭔가 했는데 하는 족족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죠? 실패의 연속. 실패했고 안 된다. 고난 안 됐고 네. 예. 여기서 그냥 강하게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네. 사람들은 네, 이제 그 다음에 반전에 공감을 하게 되는데 헐리우드 영화도 이런 저희가 식으로 그렇죠. 전개돼요. 보시면 자, 아세요. 그러다가 우연한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멘토를 만나죠. 예, 멘토와 만나던 어떤 노하우와 만나게 그렇죠. 된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만남을 계기로 그 노하우를 적용을 했더니 성공을 했더라. 서서히 예, 성공을 하게 시작. 되더라. 예. 그로부터 이제 아무도 못 말리는 이제 그런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성공의 연속을 이어가다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했더니 여전히 성과를 내더라. 매뉴얼을 만들었군요. 네. 성공. 자, 그러니 이번에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 당신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세이죠. 예. 네. 이런 것이 이제 스토리텔링,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신화의 법칙, 네. 예, 시나리오 패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조금 알겠는데 실제로 신화의 법칙으로 만든 동영상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이것도 동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신화의 법칙을 근거로 만든 동영상 하나를 또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자동 판매 시스템 프로덕트 런치로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뢰를 주는 동영상도,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과 함께 신뢰를 주는 동영상도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때는 이제 전문가적인 정보 그리고 상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도 상품을 이렇게 소개하고 전달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를 주는 동영상은요 주로 how to 계열에 해당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how to라고 하죠. 뭐 하는 방법, 뭐 하는 노하우, 뭐 이런 거죠. 예. 네. 아 그런데 스텝 메일과 스텝 문자 솔루션을 같이 병행하면 더 효과적이죠. 예. 사실 메일을 읽지 않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비즈노에서 국내 최초로 스텝 문자 솔루션을 개발하지 않았어요? 네, 개발했습니다. 스텝 문자라고 이름을 대단해요. 지었죠. 예. 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이 거의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바로 동영상을 보도록 대응하는 것이 모바일 전략이 될 수 있죠. 네, 네. 뭐 모바일 전략 대응을 하지 않으면 네. 이 회사는 뭐 고객 서비스를 안 하고 있다라고 소비자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메일에만 의존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의 마케터들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스텝 메일만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다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됐으니까 같이 지금 이제 모바일 대응을 하죠. 일본 경우에는 라인이 대세이기도 하고. 네. 스텝 문자는 어떻게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이 프로덕트 런치로 이제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물건이 팔리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스텝 메일과 스텝 문자가 병행이 되면 정말 강력해집니다. 비즈니스 폭발하죠. 네. 지금까지 프로덕트 런치 2단계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자동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랜딩 페이지로 잠재 고객을 모은 뒤 스텝 메일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드디어 판매를 해야 하는데 마지막 단계인 클로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러니까 단 한마디로 많이 팔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알아봐야겠죠. 네. 예. 이 노하우는 내일 3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겠어요. 자, 3강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노 유튜브 대학 운영자 민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노 유튜브 대학 운영자 조기선입니다. 조기선 이사님, 네. 프로덕트 런치의 탄생 배경이 매우 흥미롭지요? 그렇죠.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네, 미국의 제프 워커가 프로덕트 런치를 시작을 했는데 이 제프 워커가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에는 전업주부였거든요. 아, 전업주부였어요? 네, 집에서 애들 둘 기르고 그렇게 훌륭한 마케터가요? 예, 대신 이제 그 와이프가 일을 했었죠. 와이프가. 네. 그러다 이제 와이프가 일을 그만두고 그럼 누가 돈 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돈을 못 버니까 제프 워커가 돈을 벌어야 되죠. 예, 취직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뭐 6년 만에 6년 동안 애를 길렀을지 6년 동안요? 6년 동안 이제 전업주부로 있었으니까 예. 취직을 하기에는 그래서 그 뭔가 이제 경력을 또 자격을 쌓으려고 대학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력이 전혀 없었군요. 그렇죠. 전업주부. 그랬는데 그 이제 대학의 입학 신청서에도 경력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쓸 게 없는 거죠. 전업주부라고 쓰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그 입학하기 위해서 경력을 쓰는 거기에 뭔가 쓰기 위해서 네. 이제 고민을 하다가 주식 시장에 대한 정보, 투자 정보 있죠?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 이런 걸 리포트로 만들어서 이제 뉴스레터 예, 매일 매일 매거진이죠. 매일 매거진을 예. 발행하기 이제 시작한 거죠. 예. 요거를 이제 지인들, 친구 처음에 11명, 19명 정도의 뭐 메일 그 리스트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그 하는데 뉴스레터의 목적은 단 한 가지네요. 그렇죠. 경력을 쓰기 위한 뉴스레터 발행자라는 그렇죠. 직함을 쓰기 위해서네요. 그렇죠. 뭔가 자신의 경력을 쓰기 위해서 예. 그 19명 중에서도 본인 이메일, 와이프 이메일 빼면 예, 정확하게
고객 DB는 17명이었다. 17명이요. 네,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매일 매거진 발행을 한 2, 3개월 발행을 하면서 네. 직책이 생긴 거죠. 이제 아, 발행인, 뉴스레터 뉴스레터 발행자. 발행인.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해서 대학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고, 예. 근데 뭐 이제 학비를 또 계속 마련해야 되는데 네. 그럴 이제 여력이 없고 하니까 예. 또 궁리를 하죠. 아. 그래서 지금까지 발행했던 그 뉴스레터를 이제 유료화 해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필사적으로 이제 노력을 했죠. 지혜를 짜서 예. 당시 이제 300명이었던 무료의 그 독자들에게 이 유료의 뉴스레터를 판매를 한 겁니다. 아, 이게 프로덕트 런치의 탄생이에요. 대단하네요. 사실 프로덕트 런치하면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35개국이 프로덕트 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프로덕트 런치가 이런 네.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깜짝 놀랄 일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궁하면 통한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명확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렇죠. 노력을 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통한다는 얘기는 인간의 심리가 공통되기 때문에 통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비즈너 유튜브 대학의 프로덕트 런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물건이 팔리도록 만드는 프로덕트 런치 프로세스 1단계는 모객이었죠. 모객, 네. 2단계는 교육. 교육. 예. 유익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주어서 신뢰를 얻는 것. 스토리텔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2단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한 스텝 메일과 스텝 문자 솔루션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스텝 문자를 입력하신 후 동영상은 보셨나요? 궁금하네요. 네. 네. 이번 시간 프로덕트 런치의 3강에서는 드디어 최종 단계인 판매, 즉 클로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조이사님, 네. 프로덕트 런치의 마지막 단계인 클로징을 매끄럽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 드디어 이제 3단계 클로징에 왔는데요. 네. 제가 이 프로덕트 런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 굳이 판매를 강요하지 않아도 세일즈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 매력에 끌려서 제가 DRM 이어서 이제 프로덕트 런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기선 이사님이나 저나 성격이 영업이나 세일즈를 하지 못하는 성격 아니에요. 특히 저는 뭐 세일즈 하는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프로덕트 런치 좋은 게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구매할 의사가 있는 고객들이 먼저 제발 예. 부탁합니다. 알아서 예. 예, 나에게 팔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선생이 되죠. 그렇죠. 예. 귀족 영업, 뭐 갑질 영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죠. 세일즈를 하지 않고도 세일즈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꿈만 같은 일이네요. 네. 프로덕트 런치 그 앞에 1단계, 2단계가 시나리오가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다 그러면 예. 뭐 세일즈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 클로징을 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그 두 가지의 어떤 패턴의 실수들을 해요. 네, 두 가지 예, 실수요. 첫 번째가 네. 아직 구매 의사가 없는 잠재 고객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구매를 하고 싶은데 그런 의사가 있는데도 세일즈를 안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실수에 해당됩니다. 네.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한다던가 뭐 놓친다던가 그렇죠. 방치하게 된다던가. 그래서 모기의 교육, 세일즈 각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촘촘하게 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네. 바로 시스템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시스템 중요하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을 완성하지 못하고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부분의 마케팅에 굉장히 그 많이들 그러시죠. 시간을 많이 소비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를 들면 뭐 지금 인스타그램이 뜬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뭐 좀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만 노하우만. 그 노하우만 예. 배워서 일부분을 충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지식을 충족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네. 이 프로덕트 런치에서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각각의 요소의
그 조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여기 사실 마케팅은 모든 것은 숫자로 수치로 계측을 예. 하게 되는데 어떤 수치를 이 시스템에서는 계측을 하게 되냐면 유입자 수, 랜딩 페이지로의 유입자 수죠. 예, 얼마나 많은 그리고 고객이 왔는지. 유입자 수, 그리고 잠재 고객의 DB. 입력한 입력한 잠재 고객의 DB의 수. 예, 리스트죠.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한 전환이죠. 구매 예. 전환. 잠재 고객이 잠재 고객의 몇 퍼센트가 구매로 전환했느냐. 예. 이 세 가지의 숫자를 계측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조금씩 네. 개선을 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하나씩. 유입자 수가 너무 없다. 그럴 때는 유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SNS를 예, 마케팅, 공략하는 예, 거고요. 그 부분을 더 강화하면 되는 거고, 랜딩 페이지로의 유입자 수는 많은데 그 잠재 고객 DB를 남기는 숫자가 적다 그럴 예. 때는 카피를 바꿔보든지, 랜딩 페이지에 카피를 바꾼다든가 오퍼를 더 바꿔가지고 매력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오퍼로 리스트를 더 보완을 갖다가 한다든가. 모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일즈 마지막에 다 방문자 수도 늘렸고 잠재 고객 DB도 많이 확보되는데. 이 잠재 고객 DB 확보 비즈노 같은 경우에 한 30% 예, 30% 유입자 수에 그러니까 상당하죠. 예. 100명 오면 30명이 고객 DB를 남긴다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잘 만들어진 랜딩은 그렇게도 돼요. 뭐 업종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요. 평균적으로 3%에서 10% 보면 맞는 거 10% 정도 되면 굉장한 굉장한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잠재 고객이 예를 들어 10%다. 100명 유입을 해서 10%다. 그럼 10명이죠? 예. 그 중에 또 10%. 10%. 네, 예, 10% 그러면 한두 명이 세일즈를 구매 전환을 하는 거죠. 요 퍼센테이지들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 네, 그게 이제 시스템을 완성해 나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번에는 3단계까지 알아보았지만 사실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상품 판매가 끝나도 아직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어요. 판매가 종료된 후 고객들을 크게 두 가지 속성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일단은 상품을 구입한 고객과 상품을 아직 구입하지 않은 예상 고객이에요. 이들에게도 스텝 메일로 적절한 팔로우를 해나감으로써 확실하게 매출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 런치 하나의 시나리오로 물건을 구매하는 걸로 끝이 나지만 거기도 구매하지 않는 고객이 더 많은 거죠. 그 이후에 애프터 팔로우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리스트를 획득한 경우와 리스트를 획득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일단 리스트를 획득하지 않고 그대로 세일즈 페이지로 유도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액세스가 세일즈 페이지로 왔다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구입했다. 그 한 명이 구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백엔드 판매는 계속할 수 있지만 리스트가 적음으로 매상은 늘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세일즈 페이지에서 99명은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은 99명에게는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컨택하기가 그렇죠. 어렵잖아요. 이 고객을 또 다시 불러 모으려면 또 마케팅 비용, 광고 비용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세일즈 페이지는 상품을 판매하는 페이지는 경쟁 회사의 세일즈 페이지라든가 많기 때문에 고객은 한 군데 결정을 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리스트를 획득해가지고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리스트를 획득하지 않았으므로 고객 한 명 외에는 상품을 소개할 수 없다. 즉 매상이 늘지 않는다가 리스트를 획득하지 않고 그대로 세일즈 페이지로 유도한 네네. 우리 보통 소상공인들이 그렇죠. 하는 방식이에요. 대다수의 비즈니스 지금 광고 마케팅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예. 네. 반면 리스트를 획득한 경우 네. 프로덕트 런치와 동일한 시스템이죠. SNS를 통해서 100명의 액세스를 갖다가 랜딩 페이지로 유입했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스텝 메일과 스텝 문자로 교육을 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고 고객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세일즈 페이지로 유도하게 되죠. 뭐 3스텝이 될 수 있고 7스텝이 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한 명이 구입했다고 실질적으로는 한 명 이상이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네. 한 3명 정도 일반 다이렉트로 어떤 세일즈 페이지로 연동시킨 것보다 훨씬 그렇죠. 더 교육이 구입률은 됐기 때문에 전환율은 상당히 구매 높아요. 전환율이 예. 높죠. 네. 그래서 한 명이 구입했다고 그랬으면 리스트를 획득했으므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백엔드 상품을 소개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한 명은 리스트를 남길 수 그렇죠. 있게. 그런데 나머지 9명 구입하지 않은 고객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랜딩 페이지로 리스트를 갖다가 남겼기 때문에 팔로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품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백엔드 상품을 소개해서 판매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래서 리스트를 획득했으므로 고객 및 예상 고객을 포함해 10명에게 전부 지속적으로 백엔드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가 중요한 거예요. 네.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소상공인들과 함께 비즈노에서 많은 성공 사례를 배출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한 15년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여요. 그렇죠. 네, 보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성공을 하는 사람, 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이 왜 되는가가 확실히 이제 알겠더라고요. 알죠. 성과를 내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배운 거를 바로바로 실천해 옮겨요. 바로 실천에 옮겨요. 그리고 나서 이거 왜 안 되죠? 이게 왜 안 됐죠? 하고 물어봐서 다시 그걸 또 개선해 나가시죠. 체크하고 개선하죠. 네. 그래서 반드시 실천을 하고 숙제를 하고 실행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럼 실패한 사람들. 근데 이제 성과를 내지 뭐 실패했다기보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분들은 계속 배워요. 배우기만 하는 것 같아요. 이 세미나 저 세미나 네, 다니면서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네. 뛰어나시죠. 예. 그리고 알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나도 알고 있다. 예. 근데 그러면 하고 있느냐?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다와 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를 내고 있다.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PDCA라고 플랜 짜고 계획 짜고 행동하고 체크하고 다시 액션하고 그렇죠. 그것을 반복해야 성공할 수 있는. 예. 대신에 알고 해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 성과 면에서 다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도 그 왜 부분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닌 부분만 보고 노하우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 똑같은 3개월, 6개월을 노력을 했다 해도 그 뒤의 결과는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렇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3개월, 4개월, 5개월 뒤에 얻는 결과는 그 매출은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너무 소상공인들이 부분에 너무 치중해서 연구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온라인 비즈니스 전체를 보고 또 지금 너무나 좋은 시기거든요. 그렇죠. 동영상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해외의 절호의. 어떤 사례를 항상 연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마케팅, 동영상 마케팅 해외에서는 그게 굉장히 지금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수익을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반면 우리나라는 황무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깃발 꽂는 찬스예요. 찬스예요. 예, 좋은 유튜브도 기회입니다. 찬스고 동영상도 찬스고 네. 프로덕트 런치 역시도 외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비즈노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구현한다면 정말로 큰 찬스가 될 수 있거든요. 프로덕트 런치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뭐 3년 앞으로 한 3년 길게는 5년 정도 뭐 피크를 향해서 달릴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끝으로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걷지 않으면 그 앞에 다른 세계를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채이고 굴렀을 때 눈앞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지를 어슴풀에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알아봤던 프로덕트 런치 또 다양한 노하우들로 지금 하시는 그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하시는 비즈니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